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KF-21 IF-X 공동개발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약 8조 8천억 원을 투자해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자 이 사업은 좌초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가운데 약 4,800억 원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납부한다는데 한국이 합의하면서 KF-21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은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때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를 겪은 이유 중 하나는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던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미국의 F-15EX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의 행보를 두고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 IF-X 개발에서 발을 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올 4월에 열린 KF-21 CJ 1호기 출고식에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하면서 두 나라의 전투기 사업은 재개됐습니다. 이후 한국이 요소수 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인도네시아 정부는 긴급히 요소수를 한국에 수출했고 앞으로 3년간 한국에 요소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두 나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다시 밀착해 전투기 개발을 재개하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건 프랑스였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외무장관은 직접 인도네시아로 날아가 라팔 전투기 계약을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이 11월 23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라팔 전투기 계약을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9월 호주, 영국, 미국이 프랑스만 쏙 빼놓고 안보협력체 오커스를 발족했고 그동안 공들여온 잠수함 건조 계약을 호주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자 크게 반발했습니다. 프랑스는 호주와 잠수함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등의 무기 수출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라팔 전투기를 판매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오랜 기간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사업을 재개하자 외무장관이 급히 인도네시아에 날아가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그토록 팔고 싶어하는 라팔 전투기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며 계약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산 라팔 36대를 구매한 인도 관리들이 전투기 계약 중개 수수료 일부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인도의 라팔 전투기 구매 계약은 10조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의 한 탐사 전문 매체가 올해 4월 프랑스 측 계약사인 다소사가 고액의 비밀 중개 수수료 중 일부를 인도 관리들에게 주었다는 로비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라팔 전투기 가격을 부풀려 비싼 가격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인도 관리들에게 뇌물로 제공했다는 내용인데요. 인도 야당은 즉시 모디 총리에 대한 고발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건은 커졌고 프랑스 방산업계 전반에 대한 비리 사건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리 추문에 이어 라팔 전투기는 최근 러시아 전투기들에게 굴욕까지 당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영공 쪽으로 접근하던 프랑스 전투기들을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흑해 상공에서 정체 미상 비행체들을 감지하고 러시아 방어전력 소속 수호이 27 전투기들이 발진해 비행체들을 영공 밖으로 몰아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이 비행체가 프랑스 공군의 전술 전투기 미라주 2000과 라팔 공중 구뷰기 C-135임을 확인해주면서 자신들이 저지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랑스 전투기들의 흑해 비행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대규모 병력을 이동 배치하고 내년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출동했던 라팔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의 꼬리잡기를 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조롱이 이어지면서 라팔 전투기의 위상은 또 한 번 흠집이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라팔 전투기에 대한 추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미루면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듯했던 인도네시아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의 입지도 현재로서는 안개 속입니다. 프라보어 국방장관은 2024년 치러질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세 번째로 대권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군부의 실력자였던 프라보어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둘째 딸과 결혼함으로써 유력 정치인으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이후 수하루토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시위가 빈번해졌을 때 자신의 병력을 이용해 민간인에 대한 각종 공작에 개입한 책임을 지고 강제 전역당합니다. 이후 5년 동안 요르단으로 피신해야 했던 프라보어는 귀국 후 2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조코이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지율은 현 조코이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주지사 간자르 프라노워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프라보어의 대통령 도전은 또다시 안개 속에 빠진 것인데요. 여러 가지로 인도네시아에 라팔 전투기가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KF-21을 지키는 호위무사까지 공개하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한국군은 최근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들과 함께 편대를 구성해 독도 상공 등을 비행하는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가 있는 것은 미국 등 군사 강국들이 미래전에 대비해 적극 개발 중인 유무인 전투기 복합 운용 체계 도입을 우리 군도 추진 중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 등장한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한국이 지난해 공개한 가오리 X 또는 그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공개된 가오리 X는 길이 10.4m, 날개폭 14.8m로 중량은 10톤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였습니다. 무인 전투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스로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거나 외곽에서 레이더 기지 등 공중전까지 벌일 수 있는 첨단 무기 체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1999년부터 스텔스 무인 전투기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해왔는데 오는 2030년대까지 개발을 끝내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등은 유무인 전투기 멈티를 활발하게 개발 중입니다. 멈티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 체계는 유인 무기와 무인 유기를 유기적으로 연동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미래전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KF-21과 국산 무인 스텔스 전투기들의 콜라보 작전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영상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산 전투기 KF-21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들이 편대를 구성해 날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독도 상공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이번 영상을 공개하며 첨단 무기를 과시하는 한편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한국의 수호 의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국산 전투기 KF-21과 이를 지키는 호위무사 가오리 X가 프랑스의 라팔도 몰아내고 일본의 독도 야요까지 완전히 걷어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